아이고,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복수수까지가 제일 재미없어. 귀찮고 지겹고. 또 2차 방정식 정도는 이제 이제 공부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일단 첫 번째, 방정식이 뭐죠? 방정식이 뭡니까? 왔던 방정식? 그냥 그 키워드로 던지지 말고 이렇게 뭔가 문장으로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다항식이고요. 네. 방정식은 일단 첫 번째, 등식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등호로 표현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 등호 이꼴. 얘가 포함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식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 항등식. 뭐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맞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얘도 마찬가지 등호가 있는 식인데,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등호가 성립하거나 혹은 성립하지 않는 식. 등호라는 건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미지수에 오는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4는 10이라고 해볼게. 등식이죠? 여기서 미지수는 누구야? x라는 문자로 표현됐지? 생각해봐. x에 누구 넣으면 10 나와? 3. 그럼 x, 미지수 값에 따라서 3을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2 넣으면 같아져? 1 넣으면 같아져?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를 관찰하죠.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그 미지수 값을 관찰하지. 우리는 그 값을 뭐라고 불러?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성립시키는 미지수의 적절한 값.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 5x 플러스 k가 10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음 방정식의 근이 x는 2였다면 적절한 k는 몇일까요? 0. 이유는 x가 2, 근이 2라는 거잖아. 맞아? x에다 2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x에다 2를 넣으면 같아야 되는 거야. 납득이 돼? 만약 이때 다음 방정식의 근을 x는 1입니다 라고 하면 x에 1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그때 k에 누구 넣으면 돼? 5. 됐음? 그래서 근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아, 미지수에다 얘를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좌우가 같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할 때 뭐 지금 대부분 다 얘기를 그냥 안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는 0꼴이면 방정식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실제로 방정식은 는 0꼴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표현도 가능해.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해드릴게. 그래서 일단 방정식이 무엇인지, 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예를 들어 AX는 B라는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다음 등호를 만족시키는 적절한 그 X값은 앞에 보셔야 돼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시면 그래도 중학교 과정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 거죠. 다르게 얘기할 수 있나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X는 누구야? 양변에 A 나누면 A분의 B. X에다 A분의 B 넣으면 같아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는 언제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A가 0이 아니라고? 그럼 얘는 몇 차다? 1차. 맞아? 그래서 1차 방정식일 땐 그냥 나눠서 얘기하면 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정식은 이거였을 거라고. 1차라는 얘기지. 1차 방정식일 때. 그럼 1차가 아닐 수도 있잖아. A에 누구 넣으면? A에 누구 넣으면? 0이 오면 0x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최고차가 몇 차인데? 1차가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그랬을 때 x값 어떻게 표현될까? 라고 하면 A가 0이라면 일단 써볼게. 이 자리에 0을 넣어서 그냥 쓸게. 0 곱하기 x가 b가 된 거야. 맞아? 그럼 이때 x에 누구 넣으면 b 나오나요?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첫 번째, b가 0이 오면 다시 쓸게. 0 곱하기 x는 0인 거지. 맞아? 자, x 1 넣어볼게. 같아져? 같아져요? 2 넣어볼게. 같아져요? 그럼 누굴 넣어도 같아지는 거 맞지?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아무나 다. 맞아? 이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무수히 많은 근을 갖는다. 됐음? 조금 더 쉽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누굴 넣어도 다 되거든. 됐음? 두 번째. 그럼 만약 b가 0이 아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0이 아닌 수를 넣어볼게. 0 곱하기 x. 뭐 누구 내볼까? 마이너스 3 이런 거 해볼게. 누구 넣으면 마삼 나올까? x에 1 넣으면 마삼 나와? 2 넣으면 3 넣으면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마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x값 존재해? 그 누굴 넣어도 안 되지.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될까? 해가 없어. 이거를 옛날에 이 두 가지를 한자로 이렇게 불렀어. 부정.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불능. 등호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걔가 특수한 해를 가져 라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혹은 해가 없는 상황을 관찰해 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때의 특징은 x 앞에 개수가 몇일 때? 0일 때라고. 자, 주의해 주셔야 돼. A에 0 내면 선생님 이거 0 되니까 그냥 0은 B예요 라고 쓰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야. 돼. 그러면 해석이 안 될 거야. X가 안 보이니까 어디다 X를 넣어야 되지? X가 1이면 어떻게 할래? 1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이걸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항상 이 모습으로 관찰해 주시면 좋겠어요. X 앞에 개수가 0일 때 0 곱하기 X꼴로 쓰셔야만 지금처럼 해석이 자유롭게 될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A가 0이 아니면 얘는 뭔데?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는 몇 개? 1개. 이런 얘기까지 했네. 그럼 두 번째.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2차 방정식은 몇 차식으로 써져 있을까? 메신저예요? 노란색인 거 보니까 카톡인가 보네. 2차 방정식 몇 차식으로 써져 있어? 2차식으로 얘들아 앞에 좀 봐, 이 새끼들아.
2차로 써져 있을 거라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선생님, 제가 알기로 방정식은 는 0꼴로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 거에 맞습니다. 는 0으로 쓰는 이유가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부터.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1차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암산이 될 거야. 만약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래, 평소에. 그냥 뜩 보면 야, 0 만드는 건 누구니? 1 만드는 건 누구니? 그냥 눈에 바로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2차부터는 암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쓰는 것밖엔 답이 없어. 그래서 요 1차를 0 만드는 애, 요 1차를 0 만드는 애 어차피 0 곱하기 누구는 다 0이거든. 그래서 1차와 1차를 곱한 값이 0이 되는 다음과 같은 꼴로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 빼기 1하고 2x 빼기 3을 곱했는데 0이 나왔대.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면 곱해서 0 나올 거거든. 앞에 0 나오려면 x에 누구 넣어? 1. 뒤에 0 나오려면 x에 누구 넣을까? 2분의 3을 넣으면 되니까. 맞아? 만약 얘가 이렇게 는 1이었다면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져. 왜냐면 곱해서 1 나온 경우는 무수히 많거든. 예를 들면 1 곱하기 1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2분의 1일 수도 있으며 3 곱하기 3분의 1일 수도 있고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1도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는 0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두 1차식의 곱이 0이 되는 상황을 관찰하려고 그래. 그러면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라는 뜻으로 바로 정리가 되니까. 납득이 될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지금처럼 1차식의 고배 형태로 바꾼 다음 방정식을 0 만들어주는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근을 찾았을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좀 독특한 경우들도 있었지. 그런 건 어떻게 했어? 공식을 외웠잖아. 맞아? 암산이 안 돼. 그래서 공식으로 외웠다고. 근의 공식. 근의 공식 x는 어떤 애예요? 근의 공식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 이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x값 몇 개 나와? 기본적으로 2개 나올 거라고. 왜? 앞에를 0 만드는 애 또는 뒤에를 0 만드는 애. 그럼 근의 공식에서도 그게 보일까? 보이죠. 플러스 루트 누구, 마이너스 루트 누구. 그래서 x값은 크게 두 가지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뿔마 루트라고 말한 것 뿐이니까. 따라왔을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놨더니 우리가 이런 걸 관찰을 할 수 있더라고. 판별식. 판별식. 우리가 무엇을 판별식으로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 b제곱 빼기 4ac. 얘를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불러. 알파벳 대문자 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판별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근의 공식을 관찰하면 그 답이 보여. 루트 안에 있는 애를 우린 판별식이라고 불러. 루트 안에 양수면 그냥 얘는 실수일 거야.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가 되겠지. 맞아? 그럼 루트 안이 0이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어차피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x값 말해줘야 되는데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도 2a분의 마이너스 b. 그냥 똑같은 걸 두 번 말하게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리고 0일 때를 나눠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첫 번째. 어디다 써야 되지? 시간이 부족하네. 여기다 그냥 쓸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똑같은 거 두 개를 썼네? 중복됐네?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루트 안에 음수가 왔으니까 허수인 근을 가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여기서 하나 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거야. 실수인 근을 갖는데 그게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 중복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혹가다 판별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구나라는 해석인 거고,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됐죠? 다음 문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 자, 근과 개수의 관계. 우리는 인수분해 혹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 있어. 그때 근의 공식으로 나온 이 두 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 자, 이 두 개의 근을 더하는 순간 분모가 똑같아. 근데 분자에는 여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돼서 더하면 없어질 거거든. 그럼 남은 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를 더했지?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관찰이 될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두 근이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더한 값은 여기 있는 2차 계수와 1차 계수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나오는 이 두 근을 곱하면 이 둘이 곱하면 분모는 4a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여기가 더하기 빼기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이 될 거거든. 걔를 정리해 놓은 결과가 a분의 c로 관찰이 돼. 그래서 2차 계수와 상수를 보면서 두 근의 곱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두 근이 누군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 표현. 됐죠? 됐죠? 자, 마지막 이야기. 근의 공식에서 두 근을 언급했어. 여기서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 근을 갖게 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얘를 이렇게 불러. 켤레근.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 근을 가질 거야. 예를 들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다면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도록 할 거야. 왜?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였으니까. 그래서 루트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한 근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근도 알 수가 있게 돼.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있는 2a라든가 이런 b라든가 이런 c들, 이런 모든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일 때 그때는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 근을 가질 거야. 하나 더. 루트 안에 음수가 와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면 다른 근은 i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질 거야. 다시 말해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또 근으로 가질 거라고. 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모든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일 때 여기에 있는 A, B, C가 모두 다 실수라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오는 상황이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 값으로만 보일 때 그때만 가능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크게 여기 있는 이야기 5가지죠.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서 1차식의 두 고배 형태로 쓴 다음 해를 구할 수 있어. 그게 안 보이면 근의 공식 쓰시면 돼. 이때 나오는 이 근의 공식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파트들을 몇 개 끊어보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의 부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 둘을 더해버리면 x가 누군지, 두근이 누군지 몰라도 두근의 합을 바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이 둘을 곱하면 두근이 누군지 몰라도 개수의 관계로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불러. 그리고 하나 더, 켤레근을 갖게 될 거야.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니까. 대신 주의사항, 유리수일 때 그리고 실수일 때 그때만 켤레근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개수가 유리수거나 실수라는 조건을 없이 여러분들한테 켤레근 성질을 유도하도록 내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그 문제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가 어디까지 여러분들 교재 얘기를 한 거냐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6페이지 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다 얘기한 내용이 이거야. 봤죠? 봤죠? 자, 78페이지 1차 방정식 쪽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 멍 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 얘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봐드렸고,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푼 다음에 적절히 과제를 끊어서 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80페이지요.